기자수첩 안진영입니다. 오늘은 이 국민 가수의 얘기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댓글로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 가수는 과연 TV조선과 계약이 어떻게 돼 있고 언제까지 활동을 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함께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가수 탑10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지난해 10월부터 12월 23일까지 내 이름 국민 가수가 방송이 됐죠. 12부작이었어요. 이후에 올스타전, 갈라쇼 등을 통해서 총 4개월에 걸친 오디션 관련된 모든 여정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 첫 방송된 국민 가수 수련원을 통해서 이 탑10에 포함된 이들과 함께 본격적인 예능이 시작이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저희 올드스타가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이 국민 가수 수련원 보면은 우승자인 박창근 씨를 비롯해 김동현, 이솔로몬, 이병찬, 고은성, 그리고 조현우, 이들이 주요 멤버로 참여를 하죠. 저희가 앞서서 이걸 소개해 드릴 때 제가 탑6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맞는 타당한 지적이었어요. 이들 참여자의 순위는 1등부터 6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탑6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적대로 국민 가수 6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정을 하고 앞으로도 이 표현을 할 때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실제로 TV조선 측도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거나 표기를 할 때 국가단 6인방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탑6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의 지적이 맞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계약 기간, 왜 중요할까요? 통상 연예인들은 소속사와 계약 기간을 갖죠. 1년 정도의 계약은 별로 없어요. 작품 하나 끝나면 사실 1년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이 사람을 이미지 메이킹하고 띄우기 위해서 장기 플랜을 세우려면 아무리 적어도 2년, 보통 3년 안팎의 계약 기간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앞서 미스터트롯의 사례는 어땠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지난 2020년 3월 경연이 끝난 후부터 1년 6개월의 계약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에 종료가 됐죠. 이후에 재계약은 없었고 그때부터는 각각 인원들이 TV조선과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방송사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럼 국민 가수는 어떨까요? 국민 가수와 TV조선의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미스터트롯보다 6개월이 길죠? 제가 정확한 날짜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이 계약 관계라는 게 양측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계약을 한참 남겨둔 시점에서 재계약이 미리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계약 만료 시점이 되면은요. 사실 영입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연락이 오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들 양측의 계약 날짜를 정확히 명시하는 거, 그거는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스터트롯은 1년 6개월이었는데 국가단은 왜 2년일까?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점층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른 예를 살펴볼게요. 성공적인 프로젝트 K-POP 그룹을 양산했던 엠넷 프로듀스 101 시리즈, 여러분 기억하시죠? 2016년 첫 방송된 시즌1,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걸그룹 아이유아이가 결성이 됐습니다. 이들의 활동 기간은 1년이었어요. 12개월. 그리고 이듬해 방송된 시즌2를 통해 결성된 보이그룹 워너원, 그들의 활동 기간은 1년 6개월, 미스터트롯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방송된 프로듀스 48을 통해 결성된 걸그룹 아이즈원, 이들은 한일 합작 그룹이었죠. 이들의 활동 기간은 1년이 더 늘어나서 2년 6개월이었습니다. 점차 늘어났죠? 이에 대해서 프로듀스 48 제작진이 제작 발표회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오아이 워너원을 두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 소속사 입장과 함께 여러 부분에 대해 초점을 두고 회의한 결과 2년 6개월이 가장 최적화된 시간이라고 정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말 시상식에 참가하고 팬덤을 끝맺음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그룹을 지속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2년에서 6개월이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한국과 일본에서 충분히 활동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실제로 아이즈원은 한일을 오가면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고요. 2년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해체할 때 굉장히 아쉽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죠. 결국
성공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간 역시 길어지는 거예요. 아이오아이 원어원이 실패했으면 이렇게 프로젝트 그룹 결성이 이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간이 길어지지도 않았겠죠. 같은 맥락으로 볼게요.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TV조선에서 방송된 미스터 트롯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1년 6개월의 활동 기간이 도래한 후에 그 후에도 그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선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계약기관이라는 거, 약속이 끝나고 나면은요, 각자의 이해관계, 또 각자 소속사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원형 그대로 함께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계약기관은 더 중요해요.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TV조선에서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 결과 나온 게 국가당 같은 경우는 2년이라는 시간으로 정해진 거죠. 또 늘어난 이유, 미스터 트롯 때와 국민 가수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릴게요. 국민 가수 탑10은요, 이 탑10 안에 든 인원 중에서 기존 소속사를 가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트로트 시리즈를 비롯해서 프로듀스 101 같은 경우는요, 이미 활동을 해오던 기성 가수들이 많았고요, 소속사에 몸담고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기를 얻긴 했지만 기존 소속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개별 활동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국민 가수 멤버 대부분은요, 아직 정식 데뷔하지 않은 생짜 신인들입니다. 김동현, 이솔로몬, 이병찬 등도 그렇고요. 또 우승자인 박창근 씨 역시 보면 20년 넘게 무명 생활을 해왔어요. 계약 관계도 없었죠. 그들 입장에서는요, 체계적으로 이미지를 관리해주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그런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 소속사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 개별 활동 역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국민가수 탑10 올스타전이 열렸죠. 여기 누가 빠졌죠? 딱 한 명이 빠졌죠. 고은성 씨였습니다. 그 자리는 11등이었던 하동현 씨가 대신했죠. 그 이유는 고은성 씨가 이 뮤지컬 배우로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개별 활동이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현재도 이 젠틀맨스 가이드에 출연 중이고요. 그 후에는 데스노트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장현 씨 역시 걸그룹 마맘으로 유명한 RBW 소속이에요. 그들은 이미 과거에도 활동을 해왔고 현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의 개별 활동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국가단 안에는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이들이 꽤 많고 그들을 장기 플랜을 갖고 처음부터 정말 일부터 하나하나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소속사와의 계약 그리고 그들의 활동 지원을 놓고 팬들과 소속사 간에 이견이 참 많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17년 동안 해오면서 느낀 건데요. 소속사를 응원하고 좋아하는 팬덤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왜냐면 내 스타는 항상 그 이상인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못 되면은 소속사 탓이고요. 잘 돼도 더 잘 될 수 있는데 너희가 그거밖에 못해서 우리 오빠들이 더 못 뜨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팬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사를 찾아봐도 나와요. 정말 숱한 스타들이 1인 기획사를 하겠다고 독립을 했습니다. 나 혼자서 하는 게 훨씬 낫겠어. 왜냐면 한 10억을 버는데 8대 2라고 해도 2억을 떼줘. 야, 그거 떼줄 돈으로 내가 회사를 운영해도 훨씬 더 낫겠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1인 기획사 운영하는 연예인 많지 않습니다. 1인 기획사를 만들었던 연예인조차 다시 기존 기획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법인을 낼 때 법인 등록 비용 나가죠. 사무실 운영해야 되죠. 왜냐면 법인을 설립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가장 최소로 해도 대표자 있어야 되죠. 직접 움직이는 현장맨이 있어야 되죠. 격리 직원은 있어야 되죠. 움직이려면 차량이 최소한 2대는 있어야 되죠. 한 달에 아무리 안 써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그냥 나갑니다. 여기에 각종 공과금, 식비, 세금까지 포함하면요. 월 2,000만 원을 최소한 벌어도 소위 말하는 똔똔 남는 게 없는 수준이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실제로 그 스타의 1인 기획사에 있었던 매니저의 증언입니다.
함께 나가서 일하다가 그 사람이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 했더니 그 매니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우, 그럴 줄 몰랐어요 라고. 무슨 일인데 물어봤죠. 휴지 많이 쓴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에? 휴지? 왜냐면 직접적으로 이제 살림을 해본 사람만 집안 돌아가는 거 아닌 것처럼 자기가 예전에 다른 소속사에 그냥 몸담고 있을 때는 전기세가 얼마나 오는지 비품을 얼마나 쓰는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자기가 매일 체크하고 매주 체크하고 매월 체크하거든요. 도대체 이 돈들이 다 어디로 새는 거야 하고 보다 보니까 야, 휴지를 왜 그리 많이 써? 라는 얘기가 툭 튀어나왔던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매니저 입장에선 아, 이 사람은 진짜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 운영이 어렵습니다. 스타가 즉 컨텐츠거든요. 이 컨텐츠를 알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열심히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우리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연락 와서 저희 함께 하시죠 하는 건요. 이미 탑 중에 탑, 그 수준에 왔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관리를 해주면서 매니지먼트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 가수단, 국가단은 적어도 지금 그런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 기간을 TV조선은 2년 정도로 본 거고 이 국가단 탑10 역시 거기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향후 2년간의 동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과연 2년 동안 어떤 모습을 그려갈지 또 2년 후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함께 또 각자의 활동을 하게 될지 저희 올드스타가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